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간추린 경제 소식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MBC에서 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꿈의 물질. 초전도체 아시죠? 우선 전선 같은 거 있을 때 항상 전류를 흐르면 그 안에 저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열이 나고 열로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저항이 하나도 없는, 저항이 없이 100% 전류가 그대로 흐르는 그런 물질이에요. 만약에 이견만 된다면은 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자석이 공중에 뜰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얘기했듯이 핵융합 뉴클리어 퓨전 할 때 이 펠렛, 조그만 펠렛을 중간에 띄워야 되잖아요. 레이저로 쏘려면 그걸 중간에 이렇게 떠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화씨, 섭씨도 있지만 K씨라고 있는 거 아세요? 켈빈 디그리라고, 온도. 켈빈 디그리는 섭씨 0도가 273도입니다. K입니다. 273K. 그래서 0도 K면은 영하 273도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엄청나게 가장 추운, 근데 그런 온도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못 가죠. 거의. 이거는 뭐 상상이나 이론 속에서나 갈 수 있는 그런 온도죠. 마이너스 273도씨.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0도 K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저항이 0이 돼요. 그래서 초전도가 되는데 한국 연구소에서는 이 상온에서 초전도를 개발했다 이거예요. 물질을. 그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야 그럼 뭐 노벨상이네 이거. 그리고 우리 온 세상은 이제 다 바뀌는 거네.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제 오늘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우리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은 약간 이것이 좀 의심된다.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 한국발 소식으로 전 세계가 다 전했는데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회의적인 시각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것도 제2의 그 황우석 박사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혹시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초전도체라는 게 저항값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쓰일 수 있고 획기적인 기술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우리가 저항이 없다라는 거는 하다못해 전화기를 차지를 하더라도 전화기가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저항이 없는 이 초전도체를 쓰게 되면 그런 발열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막 생활 전체가 다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 완전히 돼요. 뭐 배럴이도 거니까. 이제는 배럴이도 뭐 100% 배럴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노벨상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뭐 한국에서 진짜 그 어떤 한 그 기업체인가 거기 연구소에서 나왔다는데, 그 되기만 하면 뭐 되길 바라겠지만, 글쎄라는 사실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만 그걸 연구하고 있었겠냐고. 모든 나라에서 다 연구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사실이길 바래요. 네, 근데 뭐 이론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상온에서 초전도가 가능하다, 뭐 이런 물질을 쓰면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좀 회의적이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뭐 저기 우리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공중부양 할 수 있다, 이 얘기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허경영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되지도 않는 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거에 근접한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상온에서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회의적이고, 또 그래서 너무 저기 그런 회사의 주가가 지금 오른다고 해서 뭐 거기에 몰빵하고 이럴 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1, 2년간 주식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연준에서 이자율을 높이니까 이자율 높이면 통화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돈 막 풀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좀 뭐 주식 투자방도 만들고 막 했었어요. 여러 명이. 근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쫙 떨어졌고 저도
사실은 그 전에 코비드 바로 직후에 뭐 좀 샀다가 약간의 이득을 본 것이 쭉 떨어졌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다우존스 지수가 35,000. 내가 그때 좀 주식을 샀던 거로 회복을 하면서 원금, 약간 땄던 거는 아직 회복 못했고, 그냥 원금 상태로 지금 갔어요. 한 원금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스톱 칠 때 번전만 찾으면 다행인 거지. 그때 많이 떨어질 때 제 주위 분들한테 계속 말씀했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인데 참아야 된다. 지금 그냥 확 팔고 그러지 말라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다행히 원금 아직 완전 회복은 안 됐고 거의 원금 회복까지는 갔어요. 아직 안 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한참 어려울 때 6개월 전, 1년 전에 또 못 참고 팔아버리신 분들은 지금 많이 좀 가슴이 쓰리시긴 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10년도 기다려봤어요. 옛날에 LG전자 잘못 사가지고. 그래서 길고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초전도체 얘기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막 또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보다도 좀 실속 있는 얘기 빨리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부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지역이 바이오텍이 아주 발달돼 있죠. 제약회사, 의학 이런 연구소도 많고 듀크대, UNC 채플린 이런 데 아주 좋은 대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인력도 많고. 태바님 여기 살아보셔서 알겠죠? 네, 많이 가봤죠.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텍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인턴십을 주선해줘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면은 연구소나 학교에 병원 이런 데 연결시켜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요새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이오텍, 생명산업, 이쪽 제약산업 뭐 상당히 전망 있는 곳 아닙니까? 이 분야가?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라든가 대학생들, 학부모님들 이거 아셨다가 꼭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자녀들한테 인턴십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좋은 정보고 실속 있는 정보입니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꼭 보내드리면 좋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애들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취직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쓰는데 인턴십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학부모님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태바님이 또 이렇게 머리를 또 하셨네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한번 했습니다. 네. 예리하신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줘야죠. 아니, 그거 보기 좋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반발.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반발 이렇게 한 거 처음 봤네. 가끔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래요? 네. 우리 박 사장님이 한번 품평을 한번 해주세요. 품평. 우리 일단 태바님 뭐 깔끔한 진행과 함께 나 최근 2주 연속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는데. 예. 그러네요. 네. 진짜 반가워요. 저도. 아니 하여튼 좀 그 커트를 똑같이 했어도 그냥 무조건 짧게 한 게 아니라 좀 잘했다. 어떤 한국의 어떤 미용 기술 그런 걸 좀 느낀다는 얘기죠. 그건 진짜 대단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네, 고맙습니다. 네. 태바님 계신데 진짜 무지 덥다며요. 너무 진짜 정말 더워요. 정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더워요. 아리조나도 110도가 계속 가다가 네. 엊그저께부터 108도로 떨어졌고 내가 아니, 커네티컷에 박 사장하고도 통화했는데 여기 지금 한 7, 8도 떨어졌어요. 그전 한참 더울 때보다. 네. 그러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단 그 5도 차이 가지고도 훨씬 이게 살 것 같네 이렇게. 네. 내가 오늘 느꼈어요. 그 5, 6도의 F의 그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네. 오늘도 걱정돼요. 저는 또 여기 지금 한국도 정말 숨을 못 쉬게 더운데 또 아리조나도 지금 너무너무 덥다는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또 아리조나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너무 걱정돼요. 지금 더운 데서 더운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
해서 상무인가 하신 어떤 여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부 이사로부터 전화 띠리링 와가지고 음, 회의실 갔더니 대표가 와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딱 음. 30분 만에 조그만 박스에 사물 가지고 나와서 은퇴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오, 그분 그래요?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여성으로서 신세계 음. 상무 막 이렇게까지 가셨으니까 네, 네. 대단했겠죠. 뭐 공부도 잘하셨을 거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셨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은퇴의 길을 요새 몇 개를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하시면서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인간관계의 90%가 다 끊어지고 갑자기. 예, 그리고 나서 동네 음. 버스하고 뭐 전철을 타는데 그 어떻게 돈을 내야 되는지 몰라서 아주 곤경에 처했대요. 버스 기사가 참 네.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이 아줌마가 네. 지금 어느 아줌마 나라에서 그러더래요. 예. 그 전에 아줌마지. 상무님 그랬다가 자기 아줌마. 보고 아줌마라고 하는 얘기 듣고 아, 뭐 충격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네, 맞아요. 네. 그거를 못 냈대요. 어떻게 내는지 진짜 이해해요. 몰라서. 그 태바님이 한국에 지금 차도 타고 뭐 버스도 타고 또 식당도 가고 이럴 때 네, 네, 네. 그러는 결제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는 거 그런 예, 것이 그거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저 지금 사실은 여기 이제 2달 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아리조나를 가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그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근데 입구에 딱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선 식당에 보통 그냥 자리에 자신이 그냥 앉아요. 손님이 알아서. 근데 커다란 스크린이 딱 그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제 다시 할게요. 입구에 커다란 스크린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음식 선전하나 보다. 이제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계에다가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런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항이니까 이런가 보다. 외국인도 많으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 이랬는데 와, 이게 아니었던 거야. 점점점 제가 깊이 이제 살아보니까 2달간이지만 식당이랑 뭐 카페 그리고 뭐 심지어 작은 분식점에도 이거를 키오스크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셀프 주문 결제기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어디나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어떤 데는 뭐 없는 데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테이블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테이블에서 오더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식당은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미리 다 오더하고 결제까지 한 다음에 테이블에 앉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테이블에 딱 앉아서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어떤 곳은 제가 음식을 받아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음식만 갖다 주기만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인사하고 주문받고 돈 거슬러 주고 하는 분이 그렇죠. 없는 거죠. 없어요. 가끔 어휴. 간혹 가다 크레딧 카드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예. 분들은 한두 명 정도는 결제 문제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돼요. 한참 기다렸어요. 저도 물어보려고. 커네티컷 박사님 한국 가면은 계속 굶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저도 최근 한 1년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어떤 대면 접촉에 의한 모든 저의 뭐 일상 또는 뭐 비즈니스에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를 그쪽으로 했는데 네. 저도 언제부턴가 비대면 쪽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분명히. 왜냐면은 맞아요. 대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불필요한 감정 소비, 그 감정 소비가 그냥 노멀한 그냥 에버리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로 인해서 기분이 불쾌해지고 그래서 어떤 내 일상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가고 물론 상대방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걸 몇 번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다음부터는 여기 무인 계산대로 무조건 가리라 이런 각오도 또 하고 다음부터는 전화보다는 뭐 부족한 영어지만 채팅으로 해결하리라.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아, 그러니까 인간 저도 많이 세상에서, 바뀐 거지. 예, 인간 음, 세상에서 상처받은 네, 분들이 이게 이걸 왜냐면은 좋지. 두 분을 만나서 상처받은 영혼이네요. 어, 네, 그것도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게 저도 이 네, 부분을 이해 못했었다니까. 야, 사람이 네, 사람 얼굴 보고 해결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기계랑 대화하는 거야. 이런 어, 네거티브한 마인드가 있었는데 네. 꼭 제가 그렇지만은 최근에 않죠. 바뀌었어요. 아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김 사장님 동네에서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무인은 못 봤어요. 특히 식당 같은 데서는, 예, 그죠? 다 사람 저도, 있죠. 제가 네, 가는 곳은 다, 예외 없이 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김 사장님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가는데 이것도 이거 삭제 이거 연세, 노인폐가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 그 노인편이 아니고, 노인편에. 어, 그냥 거짓말 유포야. 노인이 아닌데 노인이라고 한다니까. 예. 네, 아무튼요, 이게 많이 이제 서투르실까봐 좀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 한국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거 보신 적도 없고 이러신 분들, 특히 김 사장님, 박 사장님 한국 오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맞아 맞아. 아무튼, 네, 이랬고요. 저 정말 놀랐어요. 하여튼, 근데, 미주 동포분들 한국 가실 때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네,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왜냐면 카드 같은 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의 카드 같은 거. 거기서. 카드도 많이 맞아요, 이제는. 해외 비자나 카드에서. 마스터카드가 돼요? 네, 저도 그거 좀 걱정했는데 다 그래요? 되더라고요. 다 돼서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제 꼭 뭐 소리 지르면서 아우 아저씨 저 밥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 계산할 때 해야 되네.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그럼요. 터치 스크린 하시고 우리 핸드폰 이거 보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소리 지르면서 아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아줌마 여기 밥 한 그릇 더 이모님 주세요. 안 돼. 아줌마라면 안 되는 거야. 이모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모님이구나. 예, 그런 거 거기부터가 안 난 돼요. 벌써 틀렸구나. 아이. 키오스크로 무조건 가셔서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김 사장님 한국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박 사장님도 한국에 이제 어쩌다가 오셨어. 근데 자가용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딱 방문했는데. 그러면은 버스나 뭐 지하철 이런 거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방법 좀 모르시죠? 아까 뭐 그거를 들어서 무슨 아시는 것 그거 같은데, 예. 승차권 뭐 같은 거 사야 되나요? 아니 맞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엉덩이를 그러니까, 들이대던데 응?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몇 년 전에는 외국인이 딱 봤대요. 근데 사람들이 엉덩이로 들이대는 거는 이제 진짜 완전히 이제 진화된 거고 사람들이 지갑을 그냥 뭐죠? 기계에다가 그냥 지갑을 턱턱 대고 올라가길래 이 외국인도 아 지갑을 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갑이 있다는 거를 아 아, 그래서 왜 지갑을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사람들이 지갑을 대네. 지갑 속에 카드가 있다 이거구나. 난 그거는 엉덩이에 모르고 칩이 들어있는 줄 예. 알았지. 아무튼 그런 거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요, 캐시 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리고 어, 다 카드로 결제하는데요. 우리 그냥 일반 갖고 다니는 뭐, 은행 카드가 아니라 교통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이제 만약에 줄어들었다, 없다, 이제 그러면은 아무 데나 편의점 있죠? 우리 편의점이 많아요. 그럼 거기 아무 데나 음. 가서 돈만 더 넣으면은 금방 충전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로 이제 회수권 같은 거 안 팔아요? 노회수가 어느 시대 얘기죠? 야, 그럼 그것도 네, 참 굉장히 놀라운 것이 우리가 그렇게 시나 어떤 도에서 운영하는 교통의 그 금액을 충전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다 하진 않거든요. 그거를 하는 사람만 네, 하고 어떤 네, 가게만.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부가 뭔가를 하면 모든 리테일 스토어들이 그걸 다 따른다. 네. 그것이 참 특이하네요. 사실은 저도 만약에 저도 교통카드를 지금 저희 엄마 거를 빌려서 쓰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워낙에 엄마가 많이 넣나 봐요. 근데 지금 로렌이 자신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구입했나 봐요. 요 음, 카드를, 교통카드를. 그래서 어느 날, 너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다 돈이 없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편의점으로 아무 데나 쑥 가더니 싹 결제를 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서 하는구나. 나는 은행에 가서 어디로 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가서 어디 가서 하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네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고 여기 유학생 오히려 외국 젊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자 지하철
지하철 예전에는 우리 티켓 어떻게 했어요? 박 사장님? 마그네틱 티켓, 난 그거 생각나는데, 마그네틱 티켓. 이렇게 그거 넣으면은 저기 쭉, 그렇지, 그렇지. 자판기에서 사는 거 아니야? 아, 많이 아신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어. 한국 드라마도 보셨다. 맞아요. 자판기에서 사요. 예전에 아유, 김 근데 우리 사장님처럼 네. 김 사장님은 저희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 김 사장님은. 난 아직 안 되지. 아니 예. 근데 자꾸 아니, 거짓말 거짓 뉴스 자꾸 공포하시면 그거 큰일 나요. 네. 우리 기억나요? 예전에 김 사장님처럼 그 어디 그 창고에 가서 그 예매하는 곳에 가서 아저씨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티켓 끊어서 주고 동전 이렇게 거실로 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길도 모르면 물어보고 어디서 내리냐, 어디서 갈아타냐 이런 거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 그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없으세요. 안 계세요. 아, 예, 이것도 셀프 구입이에요. 아까처럼 키오스크. 그래서 어디에 갈 건지 뭐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또 캐시도 받더라고. 캐시나 카드 넣어서 티켓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하철에 들어가는 거죠, 입구에. 아, 이거 박 사장님, 김 사장님 이거 잘 아셔서 한국 가셔야 되는데. 모든 그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편리함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좋긴 좋은데 또 그 반면에 이게 세대 간의 이 차이로 인해서 이런 어떤 네, 현대적인 문명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네. 참 이것도 고역일 거야 아마. 그래서 다들 하시는 말씀 이제 배우면서 해야 된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저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많이 편리해졌어요. 이제는 그 시간을 많이 단축됐다고나 할까? 이제 이런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우리 태바님 이제 돌아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이 노력하는 모습, 무한한 박수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 커네티컷 박 사장,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 이렇게 자영업 둘이 모였는데, 물론 태바님도 이제 뭐 생활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사람은 참 처음 하는 일인데도 실수가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참 실수가 많아. 또 하고 어제 또 문제, 내일 또 문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오늘 먹살 경제 시간에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먼저 자기가 이제 실수했던 거, 참, 나 정말 잘못했어 한 얘기 하나씩 저는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내가 강요하기가 그렇다. 나는 하려고 하는데 먼저 네. 해주세요. 먼저 업무 회사 다닐 때 업무할 때 잘못한 얘기 하나 할게요. 네. 내가 실수한 거. 그 회사에서 부품을 이제 닦는 세척 용액을 이제 저희들이 그 영문을 해석해가지고 그 만들고 용액을 넣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해서 물론 대학 나온 지 초짜긴 하지만 그런 일을 맡아서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 딴 데서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막 영문을 하다가 이제 뭐 질소는 몇 g을 넣고 뭐 수소는 얼마를 넣고 막 이렇게 황은 얼마를 넣고 하는데 어떤 문장 중에 그 뒤에 accept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accept니까 이거는 넣지 말고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올렸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except 뒤에 그 구가 나오는 것과 절이 나오는 게 달라요. 절, that하고 어떤 주어 동사 이렇게 쭉 나오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except라는 뜻이. 근데 내가 그거를 빼지 말고. 예, 사실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except that 한 다음에 그 뒤에 거대로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확인을 더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 실수를 내가 진짜 그 입사 첫 해 해버린 거죠. 물론 그게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막 회사에 손실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서 대리급, 뭐 과장급 거기에서 다 통과가 되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거 아닌데 하고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진짜 이거는 100% 나의 잘못이에요.
이런 잘못이 만약에 실제로 내가 한 잘못된 해석 가지고 그 큰 세척 컨테이너 이런 거를 다 채우고 했다가 부품이 다 망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그러네요. 뻔했죠. 네. 그래서 지금 전 머릿속에 그게 옛날에 그 실수가 아직도 이렇게 쟁쟁이 울리면서 근데 문제는 그 뒤로도 계속 실수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나는 그때도 실수했는데 지금도 또 자꾸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나. 근데 그런 뭐 영어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실수 꽤 많이 해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왜 그래서 그러실까? 난 그게 늘 궁금했는데 오늘 먹사을 경제 시간에 우리 커네티컷 박사님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이 고민 상담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커네티컷 박사장님은 혹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온전히 다 잘못한 거 있어. 이런 거 있어요? 업무나 무슨 사업할 때. 뭐 그런 거 많은데 그냥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좀 웃긴 얘기인데요. 되게 베이직하면서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 여기서 살면서 제가 실수 가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뭐냐면은 세탁소는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손님들이 왔을 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 둘의 관계를 내가 사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네 아빠냐 뭐 너네 허스번이냐 와이프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음. 아빠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고 음. 딸인 줄 알았는데 부인이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는 섣불리 절대 물어보지 마라. 맞습니다. 맞다. 왜냐면 제가 그 예를 엊그저께 했는데 바로 이제 어. 형제예요. 이 손님이 형제가 형이 이제 여자친구 내지는 와이프인가 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서 뭘 사줬어. 그리고 나는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식품점에 갔는데 동생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음. 근데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너 형 아까 우리 가게 왔었어요. 얘기하려다가 딱 안 해버렸어요. 내가 인사만 하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렇죠. 타민족 분들이라 그 인간관계나 이게 뭔지를 알아. 그래서 맞아. 네,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예. 그래서 지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있네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사업할 때 좀 잘못한 게 있는데 2000년대 초에 이제 셀러폰이 나오고 삐삐를 막 할 때예요. 근데 저는 페이저 사업을 가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않습니까? 페이저 이제 추억의 기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추억의 기기. 오랜만에 들어. 예. 그 미국에서 페이저 다 갖고 있었죠. 이제 90년대 말에. 그래서 내가 가게를 새로 열 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계속 하다가 책을 한 권 딱 샀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문 책, 어떤 대학 교수이자 이 업계에서 권위 있는 어떤 교수가 쓴 글을 영문을 쫙 읽었더니 그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라디오와 TV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TV가 나오면 라디오가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지금 봐라.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다 지금 듣고 있지 않냐 다들. TV는 TV대로 다 듣고 그것과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셀러폰이 나오겠지만 또 삐삐 시장은 따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책을 내가 또 잘 읽었어요. 감명 깊게. 그런 책을 읽고 내가 이 삐삐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가게에서. 그래가지고 삐삐 그거 하려면은 오실로스코프도 사고 인두도 사고 막 해야 되거든요. 몇천 불 들여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샀어요. 사고. 물론 한 2, 3년을 했지만 그 원가도 못 뺐어요. 아이고 참. 그 뒤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삐삐는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너무 잘못된 그 책 하나 생각하고 어떤 선입견 가지고만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시장의 생리를 알고 삐삐를 만들어서 시장에 있으려면은 삐삐라는 기계를 생산하는 제작업체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그 마케팅은 그런 거를 해줄 회사는 있는가? 그건 페이저를 위한 어떤 전파 쏘고 하는 타워를 관리하는 또 회사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대학 교수이자 권위 있는 사람도 못 맞췄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때 참 뼈아픈 잘못된 판단.
몇천 불, 그때 지금 몇천 불하고 그때 몇천 불 다른데 맞아요. 날라간 거 이런 또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지금 뼈 아픈 얘기 좀 오늘 합니다. 박 사장님, 맞네요. 내가 하나 하면 박 사장님도 하나 해야지. 아,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건데, 가게 계약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들 계약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고 팔 때는 이제 변호사를 쓰는데, 가게 계약을 할 때 그 리스를 얻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변호사 없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게 있지. 왜냐면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내가 다 읽은 것도 아니고 다 fully understand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이건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가게를 얻거나 뭐 1년짜리를 얻든 5년짜리를 얻든 리스를 얻을 때 꼭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 시애틀 살 때 한 선배님이 그 굉장히 좋은 건물에서 델리샵을 잘하고 있었어요. 집도 잘 살고 그 당시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 뭐 아주 잘 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갑자기 뭐 집도 다 없어지고 가게도 문 닫고 아주 굉장히 힘든 생활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요? 물어보니까 그 건물 빌딩 그 벨뷰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하는데 그런 빌딩이었거든요. 어,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나오는 것들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지. 예. 계속 몇 번을 안 하고 그거를 무시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해제가 돼버린 끝났어요. 거예요. 예, 익스파이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법을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 집 가족들, 애들 뭐 전부 다. 어머나. 예, 심각하다. 그거를 내 두 눈으로 딱 봤어요. 아, 뭐 그 한순간에 바뀌더라고. 한순간에. 제가 그 변호사를 쓰지 않았던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이냐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사는데 뭐 2, 30, 물론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비싼 집도 사지만 보통 에버리지 뭐 한 30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집을 사고 팔 때도 변호사를 끼고 하는데, 왜 비즈니스는 우리의 먹거리고 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소홀히 하고 변호사 없이 했을 때 오는 불이익이라든가 예, 이런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 맞아요. 사장님 얘기대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고 이거를 점검해달라, 설명해달라, 좀 지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 오늘, 자, 먹살경제 341화, 저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뭐, 꼭 이렇게 뭐 해석상의 문제, 계약 이렇게 굉장히 그, 뭐, 넓고 크고 새로운 사업 할 때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뭐, 각종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깜빡 실수하면 뭐 물건도 깨트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남한테 피해 줄 수 있고, 손님한테 피해 줄 수 있고, 벌어야 될 돈,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주변에 보면은 그런 실수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가만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은, 참 실수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실수 안 해요. 예. 근데 천천히 하더라고, 천천히. 서두르질 않아요.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잘 지켜요. 기본적인 원칙.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의 뭐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을 하고,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세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다각적인 면도 검토해야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요즘 와서 많이 깨닫는 거긴 해요. 그 대신, 저 같은 사람이 실수는 많지만 또 장점은 실수는 많지만 좋게 보면은 새로운 일들을 막 추진해 나가는 거는 제가 좀 잘해요.
그런 거는. 그러다가 이제 실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자영업 경험도 많아지고,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연로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이렇게 갈 때는 이제는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은. 실수.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고, 여러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실수를 줄이면서 아름다운 은퇴, 아름다운 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네. 좋은 말씀이에요. 예. 자, 341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